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퍼시스 온라인 영업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아무래도 퍼시스 하면은 뭐 그 사무용 가구, 사무용 기기 이런 걸로 유명한 맞아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박 멘토님께서 네.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용 가구로 유명하다 보니까요. 네, 회사도 굉장히 예뻐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사무용 가구가 굉장히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사무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의 비전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가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퍼시스 하면 사무 가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네. 일루미라든지 뭐 CDG 같은 일루미예요. 네, 그런 어떤 가정용 가구들도 만들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가구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사무용 가구의 중요성이 참 클 것 같은데요. 네. 재현 씨는 퍼시스에 관한 좀 특별한 이미지가 있나요? 저는 사실은 그 퍼시스라고 했을 땐 몰랐어요. 근데 일룸이라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알 것 같은데 네. 그 드라마 PPL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룸이라는 메이커 자체를 좀 더 친숙히 알고 있어서 네. 이 퍼시스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퍼시스랑 일룸이랑 같다니까 이제 같은 기업으로 잘 생각하고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퍼시스의 상반기 채용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4월 중순에 원서 접수를 마치고 6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뭐 일반적인 채용 과정은 다 동일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퍼시스의 경우에는 그 약간 좀 압박 면접도 있는 회사로 오. 유명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압박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퍼시스 경우에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용 공지가 뜨면은 취준생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게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네. 대기업들의 공채들이 막 연이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거기서 한 발 물러나서 한 4, 5월쯤에 이렇게 나오는 채용 시즌이 퍼시스가 그때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에 많이 지원했던 친구들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이제 퍼시스라고 하는 기업이고 네. 또 친숙하잖아요. 퍼시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구업계나 가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워크앤라이프가 좀 가능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퍼시스 채용이 나오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지원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복리후생이 좋은 탄탄한 회사라는 점에서 이 지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퍼시스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이제 퍼시스도 글로벌해져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고 뭐 온라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있는 리더십 있는 인재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관련 직무에 좀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요리, 최저가 찾기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뭔가 온라인에 관련된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전공은 수학과고요. 학점은 3.18점. 네.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경제학을 또 하고 있네요. 어허. 어학 점수는 토익이 775점이고요. 자격증으로는 오피스 워드, 그리고 오피스 엑셀, 그리고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있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여행 향기에서 1년 11개월간 여행 모임을 했고요. 수학과 학생회를 2년 10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또 경력으로는요, 코엑스 마이스 기획팀에서 4개월간 전시회 기획, 마케팅 및 운영 업무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특기가 최저가 찾기인데 지원 직무가 이제 온라인 영업 관리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사무직에서 많이 활용하는 자격증을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네. 대내 활동이나 경력도 좀 꾸준히 해왔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죠. 일단은 멘토님께서 보셨을 때 이 지원자 눈에 띄는 특이점을 좀 발견하셨습니까? 네. 제가 좀 쭉 봤을 때요. 네. 이 친구가 수학과라고 하는 점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과. 네, 대부분 수학과라고 하면 수학 선생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통계적인 역량, 수학적인, 수리적인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학과가 굉장히 좋은 전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스에서 이제 전시기획 업무에 대한 서포트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친구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좀 꼼꼼할 것 같고 디테일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네.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퍼시스 온라인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지원한 직무 및 설명을 채용 공고를 참조하여 첫 줄에 기입하고 이에 대한 스스로의 경쟁력과 입사 후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렇군요. 일단 직무 역량을 처음부터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입사 후에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직무 및 설명 채용 공고 참조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네. 알고 지원하라고 하는 거죠. 알고 지원해라. 무관심 지원이 아니라 그렇죠. 네, 알아야지. 뭔가를 알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너의 비전이 있어야만 포워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좀 보여줘라라고 네. 하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썼을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3년간의 블로그 마켓 활동을 통해 배운 영업 마케팅 감각. 2번, 디테일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보유하다. 네. 두 개 이제 소제목으로 그 직무 관련 역량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소제목 저는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제목 잘 썼다. 오. 네, 숫자적인 표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자기가 블로그 마켓 3년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성을 딱 띄고 있는 선생님께서 그 첫 줄 잘 써라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간의 블로그 마켓 활동을 통해 배운 영업 마케팅 감각. 제가 지원한 온라인 영업 관리는 온라인 상품 기획부터 유통 채널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졸업 후 블로그 마켓을 통한 의류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블로그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집중했고 그 이후 의류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입욕제, 구두 등 다양한 아이템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후 추가 이벤트,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블로그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대략 1년 정도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면서 트렌드나 이슈를 파악하는 나름대로 안목과 온라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의류나 뷰티 용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 경험을 통해서 분석력과 기획력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부터 제품 선정, 매출까지 도맡아 하면서 트렌드 파악부터 판매까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온라인 영업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보유하다. 저는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세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마켓을 통해 의류를 판매할 때 고객의 무리한 반품 요구, 새벽에 걸려오는 주문 응대 등 돌발적인 상황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대한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언제나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감사의 표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바탕으로 퍼시스에 입사하여 섬세한 일 처리를 통해 협력 업체들과 윈윈해 나갈 수 있는 영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필이 없었던 그 블로그 마켓 운영 경험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내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블로그 마켓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자기 나름대로 운영해봤다는 경험이기 그쵸? 때문에 네. 직무의 어떤 그 내용과는 적합성이 좀 상당히 맞죠? 많은 예. 어떤
그 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쉬운 부분들은 그냥 직무에 대해 설명을 좀 참고해봐라라고 했을 때 너무 한 줄만 딱 썼죠, 그렇죠? 온라인 상품 기획부터 유통 채널 관리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를 좀더 그쵸? 자세히. 좀 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온라인 상품 기획과 유통 채널 관리를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스킬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채용 담당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글 자체로는 사실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느낌인데요. 네. 수정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다양한 프로모션, 자기가 직접 어떤 프로모션을 해서 얼마 이웃을 추가했다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냥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는 느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온라인 영업 관리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뭐 퍼시스에 대한 어떤 것과 연결해서 온라인 상에서 퍼시스의 그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또 인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 항목의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700자 이내. 네. 일단은 실패의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겠죠? 네.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무작정 들이댄 블로그 마켓, 계획의 중요성을 배우다. 블로그 마켓 운영 경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마 이 친구는 블로그 마켓 하나로 밀고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은. 그렇죠. 그럼 맨 앞에 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소제목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과연 블로그 마켓에 어떠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작정 들이댄 블로그 마켓, 계획의 중요성을 배우다. 2014년 블로그를 통해 옷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일상을 공유하다 보니 블로그가 커졌고 포스팅하는 것마다 1페이지에 등록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파워블로거인 지인이 블로그를 통해 가방과 옷을 판매하여 월 4천만 원의 이익을 남긴다며 저에게 추천해 주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마켓의 특성상 필요한 초기 자본이 없으므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켓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큰 규모의 쇼핑몰보다는 비싼 도매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판매하여야 했고 얼마나 팔릴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없어서 택배비가 큰 쇼핑몰에 비해 많이 들기에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블로그 마켓의 타깃이 아기 엄마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여 잘 팔릴 옷보다는 저희 취향에 맞는 옷을 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타겟층 설정과 고객의 니즈 파악을 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패 경험을 토대로 실패 요인은 보완하여 다시 블로그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온라인 영업 관리라는 점에서 네.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블로그 마켓 초기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타깃층에 대한 선정이 좀 아쉬웠다는 점과 뭐 지인이 4천만 원 버니까 나도 한번 뛰어 들어보자라고 하는 무모함 뭐 이런 것들이 실패 원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좀 이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실패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패에 대한 과정만 있고 극복에 대한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는 극복에 대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기술하시오. 라고. 네. 이 성격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주인공은 어떤 것들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빵가게 CEO 김영모 대표의 자서전을 통해 디테일을 배우다. 네.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을 소재로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예요? 김용모 네. 아저씨? 우리가 알고 있는 도곡동에 있는 굉장히 큰 아파트가 있죠. 네. 네. 네, 파워필리스. 네, 그 밑에서 네.
네, 빵 가게를 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제과업계에서는 굉장히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가게 CEO 김영모 대표의 자서전을 통해 디테일을 배우다. 저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잘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보게 된 빵가게 CEO라는 김영모의 자서전을 통해 저는 디테일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빵집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공한 오너 파티셰로서 처음 접했습니다. 연탄으로 빵을 굽던 어려운 시절에도 소보로 빵에 얹을 소보로의 양 180g 중 2g만 부족해도 전량 폐기했던 그의 디테일이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 중 돈 버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라는 그의 경영 철학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그의 경영 철학을 살펴보면서 일을 할 때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영모 씨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라. 최악의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라는 그의 말처럼 잘 안 되었을 때의 플랜 B도 생각해보면서 준비된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꼼꼼한 성격을 갖게 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일단 의조 자체는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어떤 영화나 책이나 뭐 혹은 드라마나 음악만으로도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어떤 중요한 사건이 아니어도 되고 자신이 영향을 끼쳤던 어떤 그런 뭐 매체여도 충분히 이 소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한다면은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만 쓰고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위에서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소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영업관리부 직원으로서의 자세와 각오. 두 번째는 프로모션 기획 능력으로 재구매를 유도하다. 세 번째는 300만 원의 학회 운영비 관리, 야무지니 일처리로 신뢰 구축. 예.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3가지나 되나 봅니다. 3개씩이나. 네.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온라인 영업부 직원으로서 자세와 각오, 어떤 자세가 나오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구매 유도했던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되게 꼼꼼하고 야무지게 처리했다. 뭐 키워드는 다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내용들을 700자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잘 담아냈는지 한번 실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읽어볼게요. 온라인 영업관리부 직원으로서의 자세와 각오. 온라인 영업관리부서에서 제반 업무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함을 통해 회사 성과 지표의 개선 및 영업활동의 효과성 증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전사적 틀 내에서 이해하고 시행함을 통해 더욱 효과성 있는 직무 성과를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회사 업무에 임함을 통해 더욱 회사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과 관련지어서 현재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획 능력으로 재구매를 유도하다. 온라인으로 의류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사원들은 월요일 출근 부담으로 일요일 밤에는 대부분 집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일요일 밤에 주말 할인 이벤트, 무료 배송 이벤트 등 이벤트를 많이 열었습니다. 또한 구매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웃 추가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웃을 늘려갔습니다. 이를 통해 제 블로그 구독자 수가 올라감을 물론 기존 구매 고객으로부터 재구매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온라인 판매 기획력은 퍼시스에 입사하여서도 필요한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의 학회 운영비 관리, 야무진 일처리로 신뢰의 구축. 야무지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일에 제 적성을 찾았고 수학과로 진학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회장으로 일하면서 예산 수립 업무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300만 원의 예산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야무진 학회장이란 평가와 학생들의 신뢰도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꼼꼼한 일 처리, 그리고 야무진 태도를 통해 앞으로 영업관리 담당자로서 누락 없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선 항목을 통해서도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다.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냥 내가 앞으로 온라인 영업관리자로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냥 짧게만 써도 되는데 너무 뭐 성과 지표의 개선과 영업 활동의 효과성 증대 이런 식으로 막 현장에 있는 영어 언어들을 막 사용한다고 해서 뭐 얘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약간 좀 보여주기식의 내용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기획에 대한 부분들 앞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여기서 또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야무진 처리도 앞서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황보미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이유가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할 얘기 없으면 자기 어떤 뭐 사람들과의 친화력이라든지 뭐 조직 안에서 어떤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직무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 같이 반복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시스 온라인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현이와 구미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요. 네네. 소재 중복을 좀 피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물론 이 블로그 마켓을 3년간 운영한 경험이 굉장히 지원하는 직무에도 잘 맞고 어필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도 대내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써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다양한 소재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한 씨는요? 좋네요. 네, 저는요. 자기소개서 자체가 너무 스펙 위주로 보여서 좀 사람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펙 위주로 쓰는 것도 당연히 자기소개서니까 중요하지만 좀 더 그 인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쓴다면은 조금 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보기 훈훈한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스펙을 강조하는 그런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맞는 사람이야를 너무 강조하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좀 세 보여서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뭐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친구가 잘 썼어요. 네, 잘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온라인 마켓에 대한 자기의 열정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결과물들을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프로모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네.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많이 아쉬웠던 것이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 뭐 반복하게 되는, 그리고 너무 직무 역량에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거지. 나머지 1, 2, 3번 항목들은 대체로 잘 썼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썼던 거야. 그래서 끝날 때쯤 내가 쭉 식이 올라오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자, 이 친구처럼 뭔가 온라인으로 뭔가 해봤던 친구들한테 면접관이 자주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온라인 쪽을 잘했고 본인 프로모션도 하고 나름대로 매출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취업하는 것보다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계속하기까지는 어떠한 사업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 수입을 위함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그런 그 자유로움에 대한 분출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함은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나중에 어떠한 취업을 했을 때 내 이런 경험들이 잘 살려져서 그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들을 10분 살려서 이 회사의 최고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본인은 돈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요? 아니, 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정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막 큰 돈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본인이 이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 일을 예. 계속 하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네네.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기업은 퍼시스 같은 그런 온라인 기업이었었는데 제 그 온라인 영업 형태가 퍼시스랑 너무 비슷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해적단에 들어가서 좋은 그 내 능력을 펼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다시 회사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이제 말렸다고 아빠 하죠. 네네. 마지막에 꼭 이렇게. 근데 제가 보더라도 네. 뭐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일을 하는 것 다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해서 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고 했으면 사업했던 친구들은 그러면 그쪽 일을 더 하는 게 낫다라고 면접관 입장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오히려 시간도 더 자유롭고. 그래서 항상 뭔가 사업을 했던 친구들,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에게는 면접관들이 그러면은 너 나중에 여기 배워서 창업할 거 아니냐, 또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 또는 뭐 이게 창업을 했으면 계속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았겠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됐을 때에는 물론 그 자기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도 있고 수익도 창출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조직이라고 하는 안에 그 시스템 안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들을 배워 나가고 또 제가 해왔던 그런 도전의 과정들을 퍼시스 안에서 발휘하고 싶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럼 너 배워서 또 나가서 네 사업할 거지? 라고 물어보면요? 물론 앞날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뭐 가능하다면 퍼시스와 함께 저희 앞날을 계획해 나가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받아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영업이나 마케팅 업무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온라인 구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온라인 이 영업관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쪽에 인력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온라인에서의 뭔가 마켓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옥션이라든지 지마켓처럼 이렇게 유통 채널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봤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쪽에 대해서 온라인 쪽 마케팅과 온라인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가 온라인에서 판매해보고 뭔가 유통해보고 채널을 관리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쌓아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스펙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퍼시스 온라인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